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얘기는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해결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고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벼락이 치던 날이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기분이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기분이 항상 좋은 편이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명소리 같기도 했고 동물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문을 열어 밖을 보았고 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한참 비를 보고 있자니 지나온 제 인생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군요. 참 순탄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돈도 벌 만큼 벌어봤었고 즐길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망하고 안 해본 일이 없이 힘든 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여자들도 많았는데 돈도 없고 나이를 먹으니 여자들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돈은 없고 하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갑자기 눈물이 나더군요. 슬퍼서 우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불쌍했나 봅니다. 그때 또 한 번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진짜 비명소리 같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밖에서 여자분이 남자한테 당하고 있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나보다 싶어서 그냥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여자분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를 할까 했지만 괜히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인생이 생각나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싸움이 나면 그냥 피하고 노인분들이 힘들어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을 나와서 다시 그쪽으로 갔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길거리에서 뭐 하는 거냐며 저는 물었습니다. 여자분이 갑자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남자는 저보고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라고 하시네요.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주먹이 날라오더군요. 저는 한 방 제대로 맞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끼어들어서 이런 봉변을 당할까요? 맞는 순간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제 도망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싸움도 잘 못하니 덤빌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차가 오더라고요. 저희는 파출소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그게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여자분도 저도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애견센터에서 일하는 분이었고 손님이었는데 처음에 친절해서 데이트 한 번 한 게 전부라고 합니다. 데이트를 했지만 매너도 별로였고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꾸 피했는데 마치 연인인 것처럼 굴면서 스토커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퇴근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사단이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조서를 받았고 그녀의 나이와 이름까지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남자가 스토커할 정도로 이쁘긴 하더라고요. 그놈은 유치장으로 잡혀 들어가고 저희는 조서를 꾸미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벼락이 치고 비가 많이 오더군요. 집에까지 바래다 드린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시면서 정말 고마웠다고 하시네요.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고 하시면서 연락처를 물어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놈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합의 볼 수 없다고 했고 그녀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부인도 있는 분이 그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그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 남편이 뭐가 좋다고 합의를 보러 다니시냐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도 애 아빠인데 자기도 화는 나지만 일단 그곳에서 나오게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나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봐달라고 사정을 하시네요. 여자분도 합의를 했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래도 용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놈은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혼자 사시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혼자 산다고 대답했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다른 의심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녀가 술과 안주를 만들어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아껴둔 술인데 한 잔해 보라고 하시나요? 저는 안 먹는다고 했고 그녀는 안주를 펼치면서 합의 안 해주셔도 되니까 한번 드셔보라고 합니다. 인삼주의 안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해물 볶음이었습니다. 아직도 음식이 식지 않았는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그녀와 한 잔, 두 잔 주고받다 보니 술이 취하더군요.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집에 들어온 것 같긴 한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군요. 눈을 떠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제 위에 올라와 있나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사랑을 끝내고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울면서 이런 제 자신이 밉다고 하시나요? 그래서 남편이 밖으로 나돌면서 일부러 저러고 다닌다고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주었네요. 누굴 욕하겠습니까? 제가 불륜을 해버린 것을요. 그놈은 집행유예로 결국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무슨 핑계를 대어서든 찾아오더군요. 저는 그놈에게 이런 사실을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겁이 났습니다. 미칠 것 같았고 어떻게 해야 못 오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좋아서 그런다면서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경찰에 신고도 한다고 협박도 했고요. 남편에게 알리겠다고도 해보았습니다. 말이 통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나 이 여자나 똑같은 인간 같았습니다. 제가 설마 이렇게 쉽게 이런 일을 당할지는 몰랐습니다. 제발 누가 방법 좀 알면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